한 해 결산, 통장 잔고 말고 나 자신부터 먼저 챙겨보면 어떨까요? 올해를 점수로 매기기보다 내 마음이 어떻게 버텨왔는지부터 같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달력의 마지막 장이 슬며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이 즈음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큼 비슷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누구에게 시킨 적도 없는데 저마다 가슴 깊은 곳에 조용한 재판장이 하나 세워집니다. 그 법정에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인도, 피고인도,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조차도 결국은 모두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이렇게 묻습니다. 올해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이 나이에 이 정도밖에 못했네. 작년에 세워둔 계획은 왜 하나도 지키지 못했을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많이 하셨어요. 그 연세에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말해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늘 인색합니다. 통장 잔고는 항상 부족해 보이고 건강은 예전만 못한 것 같고 자식 문제는 언제나 마음 한쪽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니 한 해의 끝에 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올해는 그냥저냥 보냈지 뭐. 이것밖에 못했지. 그리고 내 삶을 깎아내리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이 재판장의 풍경은 꼭 이렇게만 흘러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해경에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안전하고 평안하며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대개 먼저 자식과 손주, 가족과 주변 사람들, 혹은 멀리 있는 고통받는 이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기도 속에 가장 먼저 포함되어야 할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내 삶을 돌아보고 있는 나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이라는 구절 안에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나도 행복하기를 이라는 속삭임이 이미 함께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 말씀이 오늘 연말에 우리에게 건네지는 인사라면 어떨까요? 잘 못 산 게 아니라 잘 버틴 것입니다. 이것밖에 못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버티느라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귀에 들려주신다면 우리는 같은 한 해를 전혀 다른 빛깔로 다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나 자신을 재판대에 세우고 죄목을 줄줄이 늘어놓으며 한 해를 끝내는 연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해하고 그 나를 조금은 허락해주는 연말로 마음의 방향을 살짝 돌려보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들으시다 보면 올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한 문장이 난 왜 이것밖에 못했지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라는 말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고 마음 한켠에라도 숨 쉴 틈이 조금 생기셨다면 내년에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특히 우리 또래 입에서 가장 쉽게 흘러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냥저냥 보냈지 뭐.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실패지. 남들은 다 뭔가를 해내는데 나는 한 게 없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툭 던지는 말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디 가서 제대로 꺼내놓지 못했던 서운함이 있고 쌓이고 쌓인 피로가 있고 이대로 나이만 먹는 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겹겹이 숨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이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에 창업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 퇴직금을 모아 가게를 열었다가 대박이 났다는 사람, 은퇴 후에 공부를 다시 시작해 자격증을 따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제2, 제3의 인생을 새로 열었다는 사람, 퇴직 이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과 취미와 봉사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산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끝없이 쏟아집니다.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볼 수 있는 인터넷 속 세상에는 누군가의 눈부신 한 해가
화려한 사진과 영상으로 늘 전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그 사람들을 조용히 기준선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내 삶을 살짝 세워봅니다.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더라도 속으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저 사람들처럼 살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패자로 선언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화려한 이야기만 바라보며 비교하는 동안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내 한 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눈에 잘 띄지 않을 뿐 정말로 많은 일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몇 년째 아픈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느라 내 몸이 부서질 것 같은 날에도 진료 일정 챙기고 약 시간 맞추고 식사 준비하느라 이 병원 저 병원을 오가며 종일 서 있던 시간들, 제대로 된 휴식 한번 취하지 못한 채 자식 결혼을 돕고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하루의 반을 아이와 씨름하며 보냈던 날들, 생활비가 모자라면 내 용돈을 줄이고 또 줄여가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시간들, 직장에서는 구조조정 소식과 실적 압박, 계약 연장 걱정에 마음을 졸이면서도 겉으로 티내지 않으려 애썼던 나날들, 집에 돌아와서는 쌓여있는 공과금 고지서와 대출 상환 일정, 장보기 목록을 보며 한숨을 삼키고 그 와중에도 부모님 제사 준비를 챙기고 형제들 사이의 갈등을 꿰매느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마음을 졸였던 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조용히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한 해의 바닥을 단단히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돈이나 성과 같은 숫자로만 계산하면 새로 이룬 것,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본다는 가르침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와 성과 뒤에 겹겹이 쌓인 인연과 사정, 과정과 눈물, 책임과 선택까지 함께 바라볼 때 비로소 진짜 내 삶의 모양이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올해 내가 하지 못한 일, 이루지 못한 계획만 붙들고 올해 이것밖에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연말 결산표에서 수입과 성과만 떼어놓고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뒤에서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수많은 날들,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그만두고 싶었다가도 그래도 여기서 완전히 무너질 수는 없지 하며 다시 일어나 움직였던 발걸음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나오는 말이 바로 올해 이것밖에 못했어라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너무 성급하고 너무 가혹한 판결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올해를 정리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멈추어야 할 말이 있다면 아마도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이것밖에 못했어. 이 말을 잠시 내려놓고 비록 조금은 어색하고 쑥스러울지라도 이렇게 말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올 한 해를 여기까지 끌고 온 내 두 다리, 내 두 손, 내 마음 정말 수고 많았다. 몸이 아픈 날에도 일어나 씻고 밥하고 사람들 챙기고 해야 할 일을 해낸 나 자신 고맙다. 돈 걱정과 자식 걱정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텨준 내 마음 참 고맙다. 이 한 문장을 내 마음이 천천히 그러나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동안 나에게만 유독 차갑게 향해 있던 시선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낸 일련의 모양도 아무것도 안 한 한 해가 아니라 수많은 것을 감당해낸 한 해로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음 해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딜 힘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제멋대로 툭 튀어나왔다가 제멋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겹치고 또 겹쳐서 잠시 하나의 모양을 드러냈다가 다시 흩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이 가르침을 내 삶에 비춰보면 올해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도 나 혼자 못나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형편, 나이 들어가는 상황, 가족과 경제 사정, 세상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힌 끝에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 때문에 마음속으로 세워두었던 계획들을 하나둘 미루게 되었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병원비와 끊이지 않는 생활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 한 번쯤은 이건 나를 위해 해볼까? 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자식의 취업과 결혼, 손주의 교육과 건강처럼 끝도 없이 솟아나는 걱정들, 오르기만 하는 물가와 줄어드는 수입,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자리 속에서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참 잘했다는 말을 차마 스스로에게 건네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런 말만 되뇌이기 쉬웠습니다. 왜 더 못했을까? 왜 그때는 조금 더 버티지 못했을까? 왜 남들처럼 해내지 못했을까? 그런데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때그때의 나를 떠올려 보면 사실 나는 늘 그 순간의 조건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운동도 제대로 시작하고 싶고 마음을 위해 작은 취미도 하나쯤 만들고 싶었지만 몸이 하루 건너 하루씩 여기저기 아파와 약을 먹고도 도저히 힘이 나지 않는 날들에는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쉬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던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들은 여행을 다녀왔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할 때 나도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쉬고 오고 싶고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공부에도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면 카드값, 공과금, 다음 달 나갈 돈들이 줄줄이 떠올라 결국 여행 계획을 접고 등록하려고 눌렀던 강의 신청 버튼을 조용히 닫아버렸던 밤들이 있었지요. 자식에게 잔소리 좀 그만해야지.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믿어줘야지.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해 놓고도 연락이 뜸해지거나 얼굴이 어두워 보이면 걱정이 앞서 말이 길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또 말을 보태고 말았구나. 또 상처 줬겠구나. 왜 그러지 말자고 해놓고 또 그랬을까 하며 스스로를 탓했던 그 마음. 이 모든 장면을 차근히 떠올려 보면 서툴렀을 뿐 그때그때의 나는 그 나름대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걸 조금씩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최선을 늘 남의 기준, 세상의 잣대로 재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늘 부족한 사람, 늘 뒤처진 사람, 늘 못난 사람 이라고 낙인 찍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잘 버텨야 했는데, 더 현명하게 선택했어야 했는데, 더 부드럽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미 지나간 장면들을 수십 번 되감아 보며 끝나지 않는 재판을 나 혼자 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 속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따뜻한 인정이 아닙니다. 먼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해하고 껴안아주는 힘입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선택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라 해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때의 나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때 내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 그 상황에서 그 선택이 나에게는 최선이었지. 이미 많이 지쳐 있었고 겁도 났고 여유도 없었지. 이렇게 조용히 말해주는 순간 나를 향해 있었던 미움과 원망이 아주 조금씩 풀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돌덩이 같은 것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어느 날 자식이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봅니다. 엄마, 아빠, 나 그때 왜 그랬는지 이제는 알아.
돌아보니까 나도 참 미웠어. 근데 그때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도 많이 힘들었고 너무 불안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눈물 글썽이며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에게 넌 왜 그랬냐? 넌 항상 그렇다. 라고 끝까지 몰아붙이기보다는 결국은 이렇게 말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 그땐 내 나름대로 많이 힘들었겠지. 엄마 아빠가 다 알지는 못했지만 내 속으로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야. 그래도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남의 형편에는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해하려 애쓰면서 정작 내 자신에게 똑같은 말을 건네려 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힘들다고 그래. 다 내 탓이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조금 더 참지 못했을까? 왜 더 현명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과거의 나를 증인석에 세워놓고 끝없이 죄를 묻는 재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자비의 시작은 남의 편만 들어주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내 삶의 증인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아무도 끝까지 보지 못했던 그때의 나를 대신해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었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 지쳐 있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배우는 중이었다. 아무도 내 형편을 다 알지 못했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내 몫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내 삶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증언해주는 시선, 그 시선이 바로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이 고백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 한 문장은 지난 1년을 다르게 보게 해줄 뿐 아니라 후회와 자책으로만 얼룩져 있던 예전의 시간들까지 조금 다른 각도로 비춰보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버텨온 사람이다. 자해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안전하고 평안하며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들,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먼 곳의 사람들, 전쟁과 가난 속의 노인이들,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심지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벌레, 길가에 스쳐 지나가는 풀잎 같은 존재들까지 그 기도 속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넓은 자비의 기도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존재,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나 자신을 너무 자주 빼놓고 살아갑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면서도 그 모든 중생 안에 내 이름, 내 얼굴, 내 삶을 넣어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가만히 돌아보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늘 마지막 순서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부족했던 점, 실패한 계획, 지키지 못한 약속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년에는 진짜 달라질 거야.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모으고 여행도 가고 사람도 정리하고 습관도 바꾸고 그러면서 다이어리 첫 장을 각종 목표로 빼곡히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들 사이 어디에도 지금까지 애써 버텨준 나에게 고맙다라는 말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곰곰이 떠올려 보면 새해의 다짐보다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올해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닥달하고 몰아세우는 마음으로 세운 계획은 잠시 불을 지피는 것 같아도 결국 또 다른 자책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습니다. 집 안 어딘가에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자리든 조명을 살짝 줄인 고요한 방 안이든 잠시라도 혼자 있을 수 있는 때가 있다면 그 시간을 이용해 마음속에 아주 작은 자비의 의식을
한번 치러보셨으면 합니다. 의식이라는 말이 부담스럽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나를 위한 짧은 마음 챙김 시간, 향을 피울 필요도, 촛불을 켤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한 예불문을 외울 필요도 없고 누가 보아도 엄숙해 보이는 형식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만나는 조용한 몇 분, 나를 위해 시간을 조금 떼어주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조용한 자리에 앉습니다. 등을 기대기 편한 의자나 방바닥에 편안히 앉아도 좋습니다. 눈을 살며시 감고 손을 가슴 위에 올려둔 채 오래 있었던 일들을 아주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유난히 기뻤던 순간, 누군가가 내게 건넸던 고마운 말과 따뜻한 표정, 마음에 오래 남은 작은 선물, 사소하지만 괜히 웃음이 났던 장면들, 이런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운했던 말, 억울했던 상황, 괜히 나만 참고 있는 것 같아 속상했던 기억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해 혼자 가슴속에 묻어둔 걱정과 두려움, 이불 속에서 휴대폰 불빛만 켜둔 채 조용히 울컥했다가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다시 일상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던 밤까지 가능한 한 조용히 그러나 피하지 말고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그때의 나를 또다시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의 일기를 읽듯 영화 한 편을 보듯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다그치기보다는 그때 나는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 속에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듯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다가 이제 자애경의 마음으로 내 이름을 마음속으로 아주 다정하게 불러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듯 말합니다. 올해의 나도 안전하기를, 올해의 나도 편안하기를, 올해의 나도 괴로움에서 조금은 벗어나기를, 필요하다면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되뇌어도 좋습니다. 오늘도 이번 달도 이 한 해 동안의 나도 안전하기를, 이 마음이 너무 부서지지 않기를, 너무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기를, 내가 나를 들볶는 일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기를, 이렇게 말을 보태며 몇 번이고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또렷하게 마치 마음속에 하이라이트 자막을 띄우듯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나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했다. 이 말은 세상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말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스님도, 선생님도 아무리 나를 아끼는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 내가 나를 미워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꼭 안아주는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나 자신만이 이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건네는 이 한 문장은 그 누구의 위로보다 더 깊고 더 묵직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군가가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해줄 때와 내가 진심을 담아 정말 수고했다. 라고 나에게 말해줄 때의 감정은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실제로 입 밖으로 아주 작게라도 내 이름을 불러보며 이 말을 해보시면 그 차이를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를 아주 거창한 수행이나 번개 치듯 찾아오는 큰 깨달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자비는 이렇게 아주 작은 시선의 전환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래, 나 참 고생 많았다. 이 형편에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참 많이 애썼다. 이렇게 내 삶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자비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살짝 심어진 것입니다. 그 씨앗은 내일에도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기도는 거창한 문장이나
복잡한 다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부족한 나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나에게 오늘만큼은 박수 한번 쳐주겠다. 잘했다. 수고했다. 앞으로도 함께 가보자. 이 작은 선언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울려 퍼지는 순간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던 올해의 짐이 아주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한 조각만큼 내년을 향해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용기와 힘도 함께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할 때 우리는 대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것들부터 떠올립니다.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급여가 얼마나 올랐는지, 매출이나 실적은 어땠는지, 자격증을 하나 땄는지, 집을 옮겼는지, 차를 바꿨는지 같은 숫자와 사건들이 먼저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런데 자비의 시선으로 연말을 바라보려면 조금 다른 결산표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대신 올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온 것들을 차분히 세어보는 결산표입니다. 그 첫 장에는 무엇보다도 내 몸이 올라가야 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투덜거리며 거울 속 주름과 탄력 잃은 피부를 보며 이제 확실히 나이 들었네 하고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 몸은 여전히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게 해줬고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틈에 끼어 서 있으면서도 목적지까지 버텨주었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과 마트를 오가며 양손에 묵직한 봉지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게 해줬고 병원에 갈 때도 가족을 챙기러 움직일 때도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갈 때도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도 묵묵히 함께 걸어준 존재가 바로 이 몸입니다. 어떤 날은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뭉쳐서 여기저기 아프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약을 먹고 찜질을 하고 잠깐 누워 쉬어주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향해 왜 이렇게 늙었냐? 왜 이렇게 아프냐? 왜 예전 같지 않냐? 는 말은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버텨줘서 고맙다. 내 덕분에 오늘도 밥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웃고 울 수 있었다. 이렇게 고맙다고 말해준 적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연말 결산표에 이 한 줄만 적어 넣어도 좋습니다. 올해 내 몸 수고 많았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자비의 시선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몸에서 마음으로 옮겨봅니다. 상처받을 때마다 나는 왜 이리 약할까 하고 스스로를 타박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욱할까, 왜 아직도 철이 없을까 하며 나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마음은 수없이 많은 순간 정말로 무너질 법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완전히 부서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당장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으면서도 그래도 이 사람과의 인연을 여기서 잘라버리긴 싫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독이며 한 번 더 참아보려 했던 날들, 경제적으로 불안한 와중에도 내 불안과 두려움을 가족에게 그대로 쏟지 않으려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보려 했던 날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쳤던 날에도 그래도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다.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는 생각에 다시 한번 몸을 일으켜 세우게 만든 힘도 결국 이 마음 안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이제 선을 그어야지 했다가도 다시 걱정이 앞서서 안부 전화를 걸어보던 마음, 섭섭함 때문에 차갑게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무사했으면 좋겠다 하고 빌어주던 마음, 돌아와서 혼자 내가 너무 심했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했던 마음. 이 모든 마음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 너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일은 세상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의 역할을 알아주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성격이 나빠. 나는 약해 빠졌어. 나는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러면서 마음을 몰아붙이고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쳐버립니다. 연말의 자비로운 결산표에 이 한 줄도 살짝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엉망인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매번 다시 일어나려고 애썼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내 곁에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자식과 손주, 배우자와 형제, 친구와 이웃, 회사 동료와 동네에서 스치듯 마주치는 사람들까지 오래 나와 부딪히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던 이 관계들을 차근히 생각해 보면 서운함과 미안함, 고마움과 애틋함이 뒤섞여 마음 한켠이 묵직해집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끝없이 모자라는 구석만 보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시선으로 조금만 다시 돌아보면 완벽하지 못하면서도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해도 밥은 차려주려고 했던 날들,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으면서도 먼저 안부 메시지를 보내본 날들, 연락이 뜸해진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본 저녁, 말다툼 이후 어색한 공기를 그냥 두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화해의 손짓을 건넸던 순간들, 섭섭한 말을 듣고도 한 번 더 들어주려고 애쓴 장면들, 이런 작은 장면들이 한 해 곳곳에 생각보다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관계가 늘 뜻대로 되지 않아 후회되는 말도 있었고 그때는 조금 더 참을걸,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하고 마음에 남는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보다 어떻게든 이어보려고 발버둥 쳤던 시간 역시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몸과 마음과 관계를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올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말이 얼마나 부당한 판결이었는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자비로운 결산표에는 아마 이런 문장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내 몸은 많이 지쳤지만 그래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끝까지 움직여 주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서툴지만 그래도 쓰러지지 않으려고 매번 다시 일어났다. 내 인간관계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끈을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애쓰며 버텼다. 이 문장을 조용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잘 못 산 인생이 아니라 잘 버텨온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나에게 얼마나 차갑고 인색했는지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해를 향한 다짐도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거의 습관처럼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내년에는 살도 빼고 밀려있던 건강검진도 받고 운동도 제대로 시작하고 책도 몇 권은 꼭 읽고 여행도 한 번쯤 다녀오고 돈도 꾸준히 모으고 필요 없는 인간관계는 정리하고 좋은 습관을 하나씩 들이겠다. 그러면서 다이어리 첫 장을 야무지게 채워 넣습니다. 물론 이런 다짐은 소중합니다.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다짐의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나는 형편없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 전제 위에 세워진 계획은 조금만 어긋나도 곧바로 나를 채찍질하고 미워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이어리에 적어둔 목표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또 작심삼일이야.
이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럴수록 계획은 나를 돕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의 자비 가르침을 새해에도 이어가고 싶다면 다짐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더 잘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남들만큼은 해야지. 이렇게 몰아세우기보다 내년에는 나에게 조금 더 자비로워져 보자. 실패해도 괜찮다고 나에게 먼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남에게 하듯 나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자. 이렇게 마음의 기조를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 목표를 지키지 못했을 때 나를 향한 비난 대신 이해와 격려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이유도 바뀝니다. 지금의 나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순간 다짐은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가 허리가 아파서 며칠 쉬게 되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예전 같으면 역시 넌 안 되는구나. 작심삼일이지 뭐. 또 포기했네. 라며 나를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다짐을 품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몸이 많이 지쳐 있었구나. 허리가 보내는 신호를 그동안 내가 무시했구나. 며칠은 쉬어주고 다시 천천히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무리하지 말고 몸이 괜찮은 만큼만 해보자. 자식에게 잔소리를 줄이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해놓고 또 목소리가 커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실패했어. 나는 왜 이렇게 못됐을까? 이렇게 자책하기보다 내 마음이 그만큼 걱정으로 가득했구나. 너무 불안해서 말이 앞섰구나. 다음에는 한 번만 깊게 숨을 쉬고 조금 더 천천히 말을 꺼내보자.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다짐은 실패를 감시하는 감옥이 아니라 실패를 품어주는 그물처럼 작용합니다. 자비로운 다짐은 나를 느슨하게 방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너무 몰아붙여 스스로를 부서뜨리는 방식이 아닌 내가 오래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자는 초대입니다. 내년을 향해 이렇게 다짐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는 내년에도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때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잘한 날에는 수고했다라고 말해주고 뜻대로 안 된 날에는 그래도 괜찮다. 다시 해보면 된다라고 말해줄 것이다. 이런 다짐을 품고 시작하는 새해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조금 더디게 나타날지 몰라도 마음에 남는 상처는 훨씬 덜할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오히려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더 잘해야지 대신 더 자비롭게라는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향해 걸어나갈 우리에게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큰 힘이 되어줄 만한 아주 작은 자비의 습관 몇 가지를 마음에 살포시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결심도 아니고 인생을 통째로 뒤집는 선언도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집 안에서 내 방과 부엌과 거실에서 조용히 실천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 아무도 몰라도 나와 나 사이에서 조용히 오가는 작은 약속들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늘 내년에는 진짜 달라질 거야 라는 말부터 앞세웁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오래 가려면 우선 지금의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게 만들어줄 작은 완충장치, 작은 자비의 습관부터 깔아두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한 길일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깨기도 전에 자동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기 전에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지? 카드값은 어떻게 하지? 오늘도 또 버텨야 하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우르르 밀려오기 전에 그 생각들을 잠깐 방문 바깥에 세워두듯 옆으로 살짝 밀어둡니다. 그리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아주 짧게 이렇게 중얼거려 봅니다. 오늘 하루도 내 몸과 마음이 너무 무너지지 않기를,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기를, 부디 나에게도 조금은 부드럽게 대해주기를. 3초, 5초면 충분한 짧은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번 하고 시작한 날과 아무 생각 없이 밀려가듯 시작한 날은 이상하리만큼 하루의 톤이 조금 다르게 흐릅니다. 같은 실수가 일어나더라도, 같은 말다툼이 생기더라도 오늘은 나를 너무 세게 때리지는 말아야지. 조금은 살살 다뤄보자. 이렇게 마음 한켠에 씨앗을 심어둔 날에는 또 그랬지? 라며 바로 채찍질하기보다 그래, 오늘도 사람이니까 이럴 수 있지. 라고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반응할 여유가 생깁니다. 하루의 첫 문장을 자책이 아니라 작은 자비의 기도로 여는 습관. 눈에 띄지는 않지만 내일의 나를 조금 덜 지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불을 끄기 직전, 혹은 살짝 줄여놓은 그 짧은 틈에도 자비의 습관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오늘의 평가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별로 한 게 없네.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갔지. 마음속 보이지 않는 체크리스트를 꺼내 들고 X 표시부터 잔뜩 그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때 방향을 의도적으로 살짝 바꿔보는 것입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지? 를 세는 대신 그래도 이것만은 해냈다. 이만큼은 버텼다. 이만큼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 라고 느꼈던 순간을 하나씩 떠올려보는 연습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소한 장면일지 모릅니다. 설거지를 미루지 않고 마친 일, 식탁을 치운 일, 지쳐 있었지만 오늘 것만은 오늘 하자며 몸을 일으켜 세워 싱크대를 비운 일, 손주의 숙제를 옆에서 봐준 일, 문득 떠오른 친구의 전화를 귀찮아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 일, 나 자신을 위해 병원 예약을 잡고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다녀온 일, 계속 미뤄두던 건강검진 신청을 결국은 완료한 일, 멀리 걷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집 앞까진 다녀온 산책까지, 이런 순간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 이것도 내가 한 일이다. 이만큼은 내가 살아낸 흔적이다. 이렇게 작은 순간들을 인정해주는 습관은 자비를 막연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삶을 떠받치는 실제적인 힘으로 바꾸어 줍니다. 잠들기 직전, 오늘도 난 왜 이 모양이지 하며 눈을 감는 것과 그래도 이만큼은 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는 것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며칠, 몇 달 쌓이다 보면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거나 마음을 내어줄 때 그 안에 나 자신도 살짝 끼워 넣는 연습입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우리 손주가 건강하기를, 우리 배우자가 편안하기를, 부모님이 아프지 않기를, 친구가 잘 지내기를, 이렇게 빌 때 문장 맨 끝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 한 줄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이대로의 나도 편안하기를. 이 한 줄을 더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늘 마지막으로 밀려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돌봐야 할 하나의 소중한 생명으로 그 기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머리로는 나를 포함한 모든 중생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늘 나를 빼놓고 남들만 챙겨왔다면 이것이 그 습관에서 살짝 빠져나오는 첫걸음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지쳐 무너져 버리면
정작 내가 지키고 싶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편안하기를, 나도 내 몫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이 문장은 욕심이 아니라 사랑을 오래 이어가기 위한 자기 돌봄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고했다. 잘 버텼다. 예전 같지는 않아도 아직 괜찮다. 주름이 늘고 탄력이 떨어진 얼굴만 보며 한숨 쉬기보다 이 얼굴이 수십 년 동안 웃고 울고 화내고 놀라고 사랑하고 상처받으면서도 누군가를 향해 말을 건네고 웃어주고 때로는 참아내며 계속해서 나를 표현해온 소중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거울 속의 내가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얼굴을 향해 오랜 친구를 대하듯 속으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정말 애 많이 썼다. 너도 고생 많았다. 이 짧은 한마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큰 위로로 번져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자비의 습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누가 보기에 눈에 띄는 성과도 아니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목표도 아니고 다이어리 첫 장을 장식할 멋진 문장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의 짧은 바람, 밤의 작은 인정, 기도 속 문장 하나에 나를 살짝 끼워 넣는 일, 거울 앞에서 나에게 건네는 짧은 응원 한마디 같은 것들이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나는 더 이상 올해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 자동처럼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잘 왔구나. 많이 부족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았구나. 여러 번 흔들렸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 보려고 애썼구나. 그리고 그 말 뒤에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 문장을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말자. 내년에도 같이 한 번 더 걸어가 보자. 작은 자비의 습관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리까지 조용히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이제 올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한 문장을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숫자로 된 성적표도 남들과 비교한 순위도 잠시 내려놓고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길 위에 첫 발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비는 거창하게 세상을 구원하는 마음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부족한 나 자신을 향해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텼다. 이렇게 말해주는 아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보는 연말이라면 어떨까요? 나는 아직도 서툴고 부족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 이 약속이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내년을 향한 다짐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내년에는 더 잘해야지. 꼭 해내야지. 이 말만으로 또다시 나를 몰아세우기보다 내년에도 나에게 자비를 잊지 말자. 넘어져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나에게 먼저 말해주자. 남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을 나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자. 이 다짐이 우리를 더 멀리, 더 오래, 덜 지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잘해야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지 못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라보는 눈이 생길 때 새해의 목표도 나를 조이는 굴레가 아니라 나와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이 올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를 조용히 기도합니다.
나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을 듣기 위해 누군가의 입이 아니라 바로 내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1년을 버텨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해주는 칭찬과 위로도 고맙지만 가장 깊이 닿는 말은 결국 내가 나에게 건네는 한마디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 어딘가에 굳어있던 돌덩이를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그래, 나도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잘 왔다. 하는 안도감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이 글과 영상을 함께하고 있는 당신,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따뜻하기를,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는 올해도 여기까지 참 잘 왔다. 이 말을 지금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웃는 얼굴로 건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